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산지 13년 차 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남편 말로는 엄마도 한 성격 한다고 했어요. 제 남편은 조용한 성격입니다. 큰일이 아닌 이상 넘어가면서 산 것 같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는 저와 목욕탕에 가자고 하시고 떡을 썰으라고 하시더니 너는 떡 장사는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고 다림질을 하라고 시키시며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고 어차피 해외 나가서 크게 부딪힐 일 없다고 생각했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나왔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런 저희에게 본인들에게 소홀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에게 두 분이 불편하고 싫으냐고 물으셨고 왜 먼 곳까지 오게 해서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던 저도 옆에서 얼떨결에 무릎을 꿇었고 남편은 저를 보호해주기보다도 부모님 편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같이 지내고 있던 조카가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사주며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조카는 공부하라고 내보내고 저희에게 다그치시며 네가 제 인생 책임질 거냐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들으시지도 않으셨고 급기야는 저에게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이런 거다 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화를 내셨고 이럴 거면 인연을 끊고 살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3번 정도 방문했었고 갈 때마다 시댁에서 2주일가량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친정에 있는 서울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내고 시댁이 있는 지방에서 2주 정도를 있어야 하니 저는 이제 한국 방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시댁에 갔기 때문에 편하게 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시어머니는 불평을 표현하셨지만요. 그리고 남편 말로는 몇 번이지만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시며 섭섭하다고 우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지 않아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남편은 그냥 넘기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 말로는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남편이 제 옆에 있었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전화 통화조차 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가운데서 남편이 잘하고 있으니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일단 시아버지가 함께 지금 사연자분이 계시는 해외에 오시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별로 이 글에서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아요. 남편이 지금 중간 역할을 한다고도 지금 부인이 적어주셨는데 제 영상에 보면 남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자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합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반드시 남편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막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니들한테 다시 재차 여쭤보면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해놓고도 잘 모르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본인 정신건강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눈에 제일 먼저 또 하나 띄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되거든요. 행동적으로도 굴복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어머니 쪽에 주는 거예요. 설령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것도 안 되지만 남편이 무릎 꿇는데 도대체 이 사연자님은 왜 옆에 쫄래쫄래 가서 또 무릎을 꿇는 건지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읽혀져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남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 남편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중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미안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미안한 감정이 사실은 실망스러운 감정이어야지 오히려 상황상 맞아요. 남편한테 당신한테 정말 너무 실망했고 당신은 내 남자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은 시아버지인데 도대체 그 역할을 왜 당신이 하냐. 당신은 내 남편이다. 내 사람이다. 내 남편인 당신을 나눠 가질 마음이 1도 없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부가 이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심장에 매달려가지고 어머니를 달래고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이렇게 달래드리느라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요? 시아버지가 하셔야 된다고요. 왜 시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걸 왜 무슨 이유로 남편이 하고 계십니까? 이거 남편 지금 되게 불효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자리를 싹싹 긁어다가 지금 본인이 지금 다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인 존재감을 어머니한테 드러내고 싶으신 건가요? 아버님이 해야 될 몫은 아버님께 정확하게 딱 잘라다가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두 분의 몫인 거지 아드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절대로 아닌데 지금 뭔가 이렇게 다 뒤죽박죽을 지금 만들면서 착한 아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착한 아들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되게 불효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맥락상으로 봤을 때 뭔가 사연자님한테서 오히려 가부장적인 사고를 저는 봤어요. 무슨 이유냐면 남편이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매여가지고 시어머니를 달래고 시어머니한테 비유를 마치고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를 사실 남편은 지금 화를 내야지 되는데 당신 정신 차려라. 지금 주소지가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하셔야 될 몫을 왜 당신이 거기다가 주소지를 그쪽으로 내냐. 당신 주소지는 여기다. 나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막 고마워하고 막 미안해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으신 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거를 훨씬 더 많이 남편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어머니 정서에 대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 심정을 훨씬 더 돌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쾌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속상했지. 엄마 왜 저러는지 막 듣는데 나도 진짜 짜증이 나는데 당신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 아유 우리 마누라 고생하네. 뭐 이거를 지금 나한테 해야지 되는데 시아버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 역할을 지금 남편이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저한테 시키지 않아서 뭐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해요. 저는 오히려 사연자님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난 당신한테 사실 미안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을 만큼 당신이 사실 한심해 보이는 게 맞네. 당신은 무슨 일로 양쪽 집안에 뭔가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전전긍긍해.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을 당신 반쪽하고 하나 봐. 무슨 이유로 시부모님까지 함께 엮어서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하는 것도 복잡한데 내 결혼 생활을 지금 시댁하고 지금 같이 엮어서 한다고?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은 남녀의 둘만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이 부모님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여기 부부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어느 누구도 뭐 그게 형님 내든 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부부 중심으로 알토랑 같이 잘 하시다가 보면 이것이 전체를 묶어지는 거는 너무 쉬워요. 수월해요. 그런데 뭔가 여기를 분란을 주면서도 우리 부부를 좀 희생해서라도 부모님을 막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내고 부모님 부부를 막 보호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결혼 생활을 하려고 결혼하는 여성들은 없어요. 남성들도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2주, 3주 있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정말 남편하고 다니고 싶은 데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굉장히 알토란 같은 그런 시간들로 지금 엮고 싶은데 절반 이상을 시댁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뻔뻔해도 괜찮아요. 양가에서 다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3의 우리 숙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비용이 좀 더 들긴 하겠는데 아니 그 마음적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싸요.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가를 아예 그냥 똑같이 가지 않고 저는 제가 중요해서요.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중요해서요. 제 마음 편한 게 중요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어머니. 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나, 솔직한 나,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고 너는 왜 참을성이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이렇게 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사연자님한테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뭔가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의 사연자님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글을 보내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용기 내신 거거든요. 사연을 보낸다라는 것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사연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가.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